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6월 21일자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건의 뉴스를 발췌하고 단신 세 건과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50만 명으로서 13주째 100만 명을 초과하게 됨에 따라 현재 7월 말로 되어 있는 매주 600달러의 추가 지급 실업수당 지급 시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CNBC 뉴스의 Another 1 million jobless claims show Congress may need to extend extra benefits set to expire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중국이 1대1로 사업 등과 관련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에 제공한 여신의 일부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탕감하기로 약속하였다는 CNN 비즈니스 보도에 China is promising to write off some loans to Africa. It may just be a drop in the ocean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0bp나 인하해서 4.5%로 하였는데 이는 20년 내 최저금리라는 CNBC 뉴스의 Russia cuts interest rates to post-Soviet Union low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단신 세 건과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Another 1 million jobless claims show Congress may need to extend extra benefits set to expire. CNBC 뉴스 보시죠. 지난 목요일 발표된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50만 명에 달하였는데 비록 감소 추세이지만은 13주째 100만 명 이상이 청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2,0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7월 30일 종료하기로 되어 있는 실업수당 매주 600불의 추가 지급권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연장 주장 근거는 여전히 큰 폭의 실업 사태가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확산을 지속하기 있기 때문에 근로자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급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번 3조 달러 추가 경기 부양 법안을 하원을 통과할 때 내년 1월까지 추가 지급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공화당과 백악관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죠. 당장 급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공화당의 이런 주장 근거 이면에는요. 이번 지원 방안이 주 정부에 대한 지원 등의 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현재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13주째 100만 명을 초과하는 그런 심각한 현실임을 감안할 때 근로자 생계 유지를 위해서 실업수당 지급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지난 수요일 정치 중립적인 연준의 파월 의장도 어떤 형태로든 추가 지급 연장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날 텐데 이는 차후의 부작용을 각오해야 하고 관련 대비를 해야 하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뉴스. China is promising to write off some loans to Africa. It may just be a drop in the ocean. CNN 비즈니스 뉴스 보시죠.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부채를 일부 탕감할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중국은 2000년부터 시작된 1대1로 사업과 관련해서 아프리카의 최대 채권 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전체 해체 엑스널 데이트의 약 20% 이상이 중국 채권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채무 상환이
적게졌죠. 이에 지난주 시진핑 주석이 일부 부채 탕감을 약속하였습니다.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채권 현황을 보면은 2018년 말 현재로 1,520억 불입니다. 대부분 1대1로 사업과 관련한 여신입니다. 도로, 철도, 항만 건설 등에 들어간 데 대한 차관 제공인 거죠. 부채 탕감 내지 완화 방법으로는 상환기일 연장과 일부 이자 원금 탕감인데요. 상환기일은 이미 다수 여신이 기일 연장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자 및 원금 탕감은 벌써 진행 중인데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에 총 34억 불을 탕감하였다고 하는군요. 중국의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부채 탕감 조치는 다른 채권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IMF와 IBRD 등 국제금융기구들이 이미 채권 국가들에서 상환기일 연장 등을 제안을 했고요. 여기에 맞춰 다른 채권 금융기관들도 부채 탕감 또는 완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우호 정책은 지속될 전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우호 정책은 아프리카 경제 확대에 대비해서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린다는 측면도 있겠죠. 네, 오늘 세 번째 뉴스. Russia cuts interest rates to a post-Soviet Union low. CNBC 뉴스 보시죠. 러시아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100bp나 인하했습니다. 4.5%가 되었는데요. 지난 4월에도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적이 있죠. 4.5%는 소비에트 연방 이래 최저금리라고 하네요. 금리를 인하한 배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봉쇄 조치로 물가가 오히려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2분기 GDP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월 중에 GDP가 2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러시아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통화 완화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근거로는 러시아 물가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는 4%인데 지난 5월 중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3% 상승에 그쳤군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은 커지고 있죠. 현재 러시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는 56만 8천 명으로 세계 3위로 올라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봉쇄 조치가 불가피하죠. 전문가 예상으로는 연내 기준금리가 4%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는군요. 한편 루블화 가치는 최근 들어 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금리 인하 때 루블화가 급락된 거와 아주 대조되는군요. 예를 들어 과거 2008년에는 금리 인하하면서 루블화가 35%나 급락하였고요. 2014년, 16년 이때 금리 인하했을 때는 60%나 급락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는 국제 유가가 급락한 것과도 관련이 있죠. 당시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자 금리를 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현재는 금리를 대폭 인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루블화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그 요인은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요. 첫째는 러시아의 국가 채무가 GDP 대비 80% 수준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낮다는 거죠. 푸틴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결과라고 봐야죠. 현재 중국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0%에 달하는 등 일본, 유럽, 미국 등의 국가 채무 비율이 급증하는 것과 대비가 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는 지금 경기 부양책을 금융 통화 정책으로 하지 재정 정책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GDP의 10% 이상을
재정으로 충당하는 데 비해서 러시아는 GDP의 2% 정도에 불과하군요. 러시아의 재정 건정 정책은 우리가 참고하고 배울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단신 3건 중 첫 번째 단신을 보시죠. World in new and dangerous phase of pandemic, WHO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새롭고 위험한 국면이라고 이제 진단했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신규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봉쇄 조치가 이제 지루해졌기 때문에 완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어서 보다 새롭고 위험한 국면이라고 진단한다는 거죠. 그제 금요일에는 하루에 15만 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최근에 10만 명 이상 확정 판정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네요. 미국, 브라질, 인도 등 최근 경제 봉쇄 조치 완화를 서두르고 있는 국가들에서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점이 보이는군요. 한국도 이들 국가보다는 정도가 훨씬 덜하지만은 최근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Six Things John Bolton's book tells us about life in Donald Trump's White House. AP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해고록이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판될 예정인데요. 법원이 정부의 판매 유예 신청에도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해고록 제목은 The Room Where It Happened, A White House Memoir입니다. AP통신이 그 핵심 내용 6가지를 발췌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6월 시 주석과 오사카 회동을 했을 때 시 주석에게 자신이 재당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핵 보유 국가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몰랐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단 2회 정도만 정보 보고를 받고 또 정보 보고 때도 브리프보다 자신이 더 말을 했다고 하네요.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위구르 회교도들의 집단 수용소 건설을 지지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예비 후보인 조 바이든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연결되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트럼프 탄핵 청구 때 볼턴이 증인으로 나서지 않아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불만이 컸다는 점과 연결되네요. 볼턴의 회고록을 읽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겠네요. 트위트 내용 글을 읽어보면은 대통령의 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막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미국식 속어 표현을 공부할 겸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신은요. U.S. prosecutor who has investigated Trump lawyer refuses to resign. 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윌리엄 발 현 미국 검찰총장이 지오프리 버만 지방검찰총국장의 교체를 금요일 야밤에 통보하였는데요. 버만 검찰국장이 이 사임 요구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근데 요는 바 검찰총장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로서 심지어는 법무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인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이에 비해서 지오프리 버만 맨하탄 검찰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인 루돌프 줄리아니의 비리를 조사 중인데요. 버만 검찰국장은 테러 수사, 그리고 월스트리트의 그 금융범죄 수사, 그리고 정부 비리 수사에 아주 정통한 인물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그는 이미 트럼프의 전임 변호사인 마이클 코엔도 기소를 했고, 그리고 줄리아니의 법인 소속 변호사 2명도 기소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관련 줄리아니 변호사의 연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 검찰총장의 자신의 교체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임 거부 의사를 표명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정식 통보가 아닌 바의 보도 기사를 통해서 교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대통령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된 후보가 상원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사퇴하지 않고 현재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하는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전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공직자를 연속 퇴출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데요. 버만 맨하탄 검찰국장의 퇴출도 이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존 볼턴의 해고록에도 버만 국장의 수사 방해를 시도했다고 이렇게 밝혔네요. 민주당 하원 법사위 소속 의원이 버만 검찰국장이 하원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초대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제 생각에 이번 사건이 의외의 큰 사건으로 확대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군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진짜 용감한 미국판 윤석열 검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6월 21일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6월 21일 현재 총 확진자 수는 869만 140명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13.3%가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46만 1274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8%가 증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요, 미국의 확진자 수가 지난주에 많이 늘었습니다. 2위인 브라질의 확진자 수도 급격하게 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 인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남미의 페루와 칠레가 많이 늘었는데요. 각각 6위와 9위로 급부상하였습니다. 이란과 독일의 확진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봉쇄 조치에 지친 나머지 각국이 봉쇄 조치를 조기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군요. 네, 오늘 또 제 커런트 이슈스 오브 글로벌 이코노미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건강하고 보람찬 한 주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